내년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가 사상 처음 4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멸 우려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교통난 등 현안 해결안이 가장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22대 총선 전북 선거구를 9석으로 줄인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올해보다 1.3% 줄어든 1조 1,04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 내 한 시민사회단체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의 교수 공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한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 처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학생이 부족해 매년 통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더구나 대중교통이 미흡한 지역은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버스가 없어 학부모들이 등하교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학교들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통학버스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인 정읍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다 보니 자녀들을 직접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 불편 때문에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등교를 자차로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여기가 이 도로가 되게 통행량이 많아요. 큰 차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위험해요. 버스 노선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통학버스 운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데려오시는 게 힘드시니까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학원을 늦을 수도 있고 학교가 일찍 끝남에도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불편하고 스쿨버스가 좀 많이 탈 수 있거나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대중교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학교들의 민원이 따르자 전북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세심하게 살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노촌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강화해서 농사노촌에게 차별 없고 균형 잡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은 교통이 불편한 학교로 배정이 되는 것을 우려해 전주시 등 대도시로 이사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중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는데 저 아이가 정일 중에 떨어지면 등하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학교 스쿨버스로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불안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시내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되더라도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폐교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통학버스 지원이 폐교 급증과 지역 소멸 시기를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내년 4월 12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와 강서구 등 전국적으로 6개의 선거구가 통합되고 또 6개의 선거구는 분구됩니다. 또 5개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 변화의 폭이 상당한데요.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한 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 석씩 늘었습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초안을 토대로 획정안 검토에 나서게 되는데요. 최종안 도출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 반영한 편파적, 졸속 조정안이라며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는 전북 지역구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22대 총선 전북 선거구를 9석으로 줄인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라북도의회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구 조정안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이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들었다며 전북 홀대론을 언급하고 기존대로 선거구 10석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전북을 포함해 22대 총선 선거구가 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민주당 입장과 전면 배치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전북만 유일하게 한 석이 축소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전북 10석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에서 전북은 9석이었지만 국회 정기특위를 통해 10석이 됐으며 선거구 획정도 전면 재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획정안에 대해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지역의 현실은 물론이고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반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올해보다 1.3% 줄어든 1조 1,04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죠. 시의회 예산심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지역 내 한 시민사회단체가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0만 인구를 가진 정읍시의 살림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에 얼마든 쓰는지 우리도 좀 알아봐야겠다. 2024년 긴축 예산 편성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재정 자주도는 2.58%로 크게 하락했고 세입, 세출, 총괄표를 통해 전체 예산의 비교 증감을 확인하고 국고 보조금, 시, 고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 명세서를 검토한 후 환경, 복지, 문화예술, 자원순환, 농업 등 부서별 세출 예산 명세서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요약을 하겠습니다.
148억 재정 충격 완화 노력과 다른 방향입니다. 내국세 36조 원 감소로 정읍시는 총 322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 자주도는 2.58%로 크게 하락했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커졌다. 정읍시 지역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등급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금 신청 시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계획으로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이거 전달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후에 전달하시겠네요. 저희가 필요한 이 예산안을 300여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도 지역 대표 볼거리로 자리하지 못한 채 민간 위탁된 한국가요촌 발화, 옛날에 정촌가요 특급 관련 사업과 100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아직도 운영 방안을 찾고 있는 대장금 테마파크 관련 사업, 그 다음에 내장산 토탈랜드 조성 사업에 포함된 용산호 주변 관광 인프라 사업을 2024년 예산에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예산에 선정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하는 예산입니다. 9개의 신규 예산과 고향사랑 기부금이 검증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눈에 띄는 좋은 예산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아동학대 대응과 학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선안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신규 설치 운영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기대가 됩니다. 세계 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홍보 지원 사업 신규 5억 예산 사업입니다. 실제로 정읍은 혁명의 수도라고 해야 될 만큼 정읍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그 동학농민혁명의 185건의 기록물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기록물들의 가치들이 전국은 물론 세계에 알리고 혁명의 수도 정읍시로서 이상에 맞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전주교육대학교의 교수 공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한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채용 과정에서 인사권자가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교대는 올해 1학기 교수 공개 채용에서 1, 2, 3차 평가까지 2순위였던 후보자가 최종 임용되자 학내에서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정읍 고창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북 정치권에 대해 새만금 예산이나 선거구 감소 등 국회에서 대응이 미흡하다며 노장층이 조화되는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해안 L자형 고속철도 건설과 고창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순창군 쌍치 볶음면 농업인들도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순창군은 볶음면 답동리 일대에 조성되는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볶흥 쌍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착공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소는 이용도가 높은 농업용 굴삭기와 퇴비 살포기, 관리기 등을 구입해 농업인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볶흥 쌍치권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되면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과 일손 부족 해소는 물론 농업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정읍시의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 한편 오는 11일에는 시정 질문에 나섭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